안녕하세요. 5월 3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4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경제 지표에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원 떨어진 1362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도 마찬가지고 FOMC 끝나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하락 맞는 모습 이렇게 나왔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79.21달러로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기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는 79.21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뉴스가 있었죠.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에서 뭐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원유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갔죠. 근데 일단 원유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실적 발표가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추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15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에 6%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도 이렇게 애플이 갭이 떠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거 발표, 이 발표에 따라 가지고 또 어차피 그 지수는 움직일 테니까 일단 애플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중국에서 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냥 뭐 선방했다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역시나 이 방금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좀 후발주자가 된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인 투자가 계획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9%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에 다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 전부 다 이렇게 강한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맵을 보셔도 일단은 딱 보시면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뭐 이렇게 퀄컴이 9% 상승이 나왔고, 결국 빅테크들이 계속 이끌어가는 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상 오늘 일단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이제 추후 이제 가이던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보시면은 연기금이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뭐 이제 만약에 가이던스를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했다는 소식.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이 5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298억에 이제 나타났고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 그만큼 확실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쪽은 좋지 않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코프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에코프로가 1조 5천억의 이제 규모의 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쪽은 결국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하는 게, 하반기쯤 가면은 아니면 내년 정도 가면은 다시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비 투자도 예정대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믿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쯤 되기 전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수를 좀 보시면 이렇게 갭이 떴다가 쫙 밀리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로 나왔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 갈수록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매매 추이를 좀 보시면은, 오늘도 별건 없죠. 예, 개인들이 아무래도 좀 3거래일 휴일이 있다 보니까 좀 털고 나가는 모습 살짝 보여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거 없는 모습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 조금 볼만한 뉴스가 몇 개 있어서 좀 챙겨봤는데, 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영장 발부를 타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요거죠. 미사일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쪽이 조금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국영기업이죠. 가즈프롬이 지난해 이제 순손실을 9조 3천억을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유럽으로의 매출이 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온 건데, 뭐 계속 러시아에서는 자기네들이 괜찮다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본은행이 일단 엔달러원이 160엔을 방어선으로 보고 거기를 이제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일본 증시를 강하게 끌려올린 게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약화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코스피 뉴스가 있는데, 코스피의 이제 PBR이 인도나 브라질보다 낮다고 합니다. 뭐 신흥국보다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2.0%로 신흥국이 2.7%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 자체가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배당 수익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의 특징 좀 보시면은, 뭐 이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크게 볼 게 없고, 3거래 휴식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휴일을 앞두고 있고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일단 고용 보고서 이거 나오시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증시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 가시면은 좀 무리가 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 3일 동안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